하는 신용만 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반민주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 직전에 여러 투표용지 중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그런 투표용지에다가 그런 투표용지에다가 기표한 이런 투표용지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장이 나왔어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투표용지가 가짜가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 동네에서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가져온 가짜가 아니다. 그게 투표관리관의 도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안 찍힌, 바꿔 말하면 백지 투표용지에 기표 표시만 있는 이런 투표용지를 유효표다 이렇게 인정을 했답니다. 와, 이게 미친.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안 받아주고 또 주장에 대해서 듣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대법관에는 뭐 뒤로 올라가기만 하면 다 기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8시부터 점심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저녁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직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백지에다가 기표한 것을 어떻게 유효로 보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8시에 쉬고 8시 반까지 밥을 먹고 다시 개정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분 동안 어떻게 먹고 옵니까? 그 구내 식당에서 그럼 식사를 할 수 있나 보다. 그래 갔더니 우리 직원들 외에는 못 들어온대요. 거기서 내려오는데 10분, 올라가는데 10분. 언제 밥을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도 지난번 잠깐 봤지만은 여기 뭐 아주 급한 이런 설렁탕집에서 간단히 먹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 간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하려고 하면 이 재검표 의미가 없다. 말 그대로 검증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더니 유효표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효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 또 참관인단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것은 계속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그렇게 하려면 대법원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선거 소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투쟁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국민들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습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이 이 정도니 우리 다른 법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대법원이 이러니 검찰은 어떻겠고 다른 기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국민들 앞에 뻔히 다 보는 가운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인단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일치해서 우린 퇴장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고 그러지만 좀 나눠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님이 하나 말씀. 예, 오늘 온 겁니다. 이 소송이. 또 아시다시피 저는 그래서 합참의장까지 역임을 했고 42년 군복을 입고 나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지난해 총선에 제가 출마를 했고 아시다시피 결과는 낙선이었지만은
우리 유권자들의 정말 처절한 저에 대한 그런 바람으로 제가 증거 보조 신청을 했고 오늘에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세 차례에 걸친 검표 과정을 저도 지켜보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이런 법정 우리 대리인 변호사분들과 그 다음에 참관인들 여러 사람이 저와 함께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뭔가 확실하게 우리가 선거가 잘못됐다는 부정선거라는 뭔가를 이번에 잡아내서 국민들의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좀 풀어주자. 그래서 오늘 그런 자세를 임했고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변한 게 없고 정말 뻔뻔스럽게 요식행위로 그냥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다 끝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대리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 더 이상 재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단하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더 이상 대법원의 이 선거 무효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민들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변호사님. 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대법원은 완전히 선거 관련의 편이었습니다. 지금 황교안 전 총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그 투표지가 어떻게 유효가 됩니까? 아까 지금 우리 조태우 변호사님께서 재판부에 얘기했지만 지난 연수울 재검표 시에도 일장기 투표지 중에서 정말 선거관리원회 투표관리관이랑 알아볼 수 없는 투표지가 약 300여 장이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인주라도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표관리관 안에 인주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투표지가 8장이 나왔는데 그 8장을 전부 유효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법원이 완전히 선거 관련의 편을 서서 균형을 잃고 국민을 외면하고 이런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분노합니다. 우리 함께 싸우고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대법관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분들이라는 걸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연수을도 있었고 양산을, 영등포을 3번의 재검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제가 볼 때 대법관들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예? 저쪽 뒤에서 4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밀실 같은 데로 우리가 이게 무효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누구 아련하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4명이 얘기하는 거를 자기들끼리 쏙닥쏙닥거리고 눈도 안 맞추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효표가 8표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표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일장기 투표지에는 빨간 인주라도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무효라는 것을 우리들이 주장을 했더니 대법관이 한 것은 뭐냐 하면 피고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피고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피고 측의 변호사가 대법관들 4명 있는 데서 일장 훈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런 면에서 무효다. 그래서 제가 소리쳤어요. 그게 대법관 앞에서 할 말이냐? 예?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법관 앞에서 할 말이냐? 변호인에게도 얘기를 한 거지만은 대법관들에게도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요? 예?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번에 우리들은 도저히 이 빈 투표용지도 유효로 하는 당신들의 법 의식에 맞춰줄 생각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본 그 부정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1725장이 이 줄이 쭉 간 옆으로 세워놨더니
1725장에 줄이 쭉 간 게 보였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 그런 것은 하나의 인쇄기로 이제 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나온 표가 어떻게 일자로 쫙 줄이 간 게 옆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 줄이 쳐져 되어 있는데 초록색 줄이 쳐져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 인쇄 전문가분이 계시지만은 이거는 평상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프린트됐다거나 아니면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우리들의 그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그러면 이 소를 취하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묻는 건 그거였습니다. 우리들이 그럼 취하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제 회의 끝에 퇴장을 결정을 했고 이거는 뭐 우리들 법이 농락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 참관인으로 거기에 있는 증인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 최윤희 후보님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관리관의 도장마저 없는 그 백지 투표용지에 투표한 것을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닌데 이번에 그 한두 장이 아니고 8장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장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대법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그 넓은 재검표장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두 와서 자기한테 보고하기를 바라고. 지난번엔 달랐습니다. 23시간 동안 있을 때도 대법관들은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면은 거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있는 이 대법관 몇 부죠? 1부입니까? 특별히 1부는 아주 매우 성격이 다른 그런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법관들의 그 오만한 자세, 우리 그 법적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리고 이제 한 말도 논리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한두 장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지지 않아도 된다.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줄기를 보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분명한 불법을 그냥 눈 감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 대법관들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오늘 밤늦게까지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이현 대표님 또 우리 최현희 또 전 합참의장님 또 우리 민경욱 의원님 우리 잘 설명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민경욱 의원님 형사재판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 오자마자 현장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또 그 투표지를 가지고 대법관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건 전부 이거는 가짜 아니냐.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다 묵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번에는 우리가 빳빳한 투표지라고 해가지고 접지 않은 투표지를 이의를 제기했더니 오늘은 또 다 접어놨는데 어떻게 접어놨냐면 100장을 똑같이 가운데를 다 접어놓고 또 100장을 또 2번씩 다 접은 것도 있어. 똑같이 100장을. 아니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건 분명히 법원에 보관한 투표지인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그대로 실행을 하고 또 대법관들은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걸 그냥 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튼도 아니고 칸막이 뒤에 이제 네 분이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완전 조롱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대법관은 굉장히 존경받아야 돼요. 가장 최고 법관이고 나라의 법에 해석을 하면 그건 우리가 법률을 그대로 그러니까 법률이 집행되는 걸 그대로 이제 이분들이 모든 국가의 기준을 정하는 분인데 기준이 없이 저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우리 골을 넣은데도 골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관을 세울 때는 그 판단을 하려고 세우는 게 그게 직업이고 국가가 맡겨놓은 소임인데 그걸 무시하고 나와서 투표지를 한번 내려다 보지도 않고 그 밀실 뒤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준도 없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 존경심도 안 나오고 이런 재판은 정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우리 후보이신 최은희 우리 제동님 본인이 용단을 내리시고 용기 있게 그 자리에서 이걸 중단하시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교안 대표님이 어쨌든 국가 지도자로서 이 일에 또 정말 굉장히 의분을 내시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대법원조차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가장 최고 기관에서 저렇게 하면 국민들은 이제는 국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오늘 너무 화도 많이 내고 현장에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의사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 힘을 합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이거는 부정선거는 꼭 바로잡고 이렇게 국가가 정상화되는 걸 지켜보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태호 변호사님 혹시 예.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안에서 보았던 부정투표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재검표에서 새롭게 나타난 유형은 아까 민경욱 두번 대표님 말씀하신 1725표. 예. 근데 더 있었어요. 예, 그 이상 되는 2000 몇 표. 예, 그 지금 박지원 변호사님 말로는 2000 표가 넘는 그 인쇄 조작 인쇄의 흔적인 이 줄가 있고 일렬로 되어 있는 그러한 유형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당일 투표지를 인쇄해서 흩어졌다가 모였는데 몇 개 인쇄 분량이 곳곳에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완전히 통째로 급조해서 인쇄해서 넣다 보니까 일렬로 완전히 쫙 줄이 선 것이 무더기로 그냥 편출되는 그러한 유형이 새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기존에 나타났던 패턴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기존에 나타난 부정투표지 유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전 프린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리고 오히려 인쇄 재단의 흔적이라고 보이는 것, 세 번째는 위조의 흔적이 있는 것, 종이 혹은 도장에서. 크게 세 가지 분류해서 첫 번째 사전 프린터에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중에 큰 것이 쏠린 투표지입니다. 여백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것, 심하게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것이 특히 관내 사전 투표에서 여지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아까 전에 말씀 나왔지만 전혀 무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무효로 해줄 생각이 없고 그리고 결론은 정해져 있고 아주 폄하하는 거죠. 그 가치를. 그럴 수도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피고가 그럴 수도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달라는 것도 엄청나게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감정을 수없이 기각시키고 감정 목적물로 보관해 달라는 걸 수없이 안 받아줍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쏠린 투표지 외에도 색이 다른 투표지 이 부분 아까 전에 말씀 나왔지만 사전 프린터로 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쇄 재단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자석 투표지라고 우리가 알려진 붙어있는 투표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한 총 35장 정도 40장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역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충격 효과가 있게 한꺼번에 다 들고 갔습니다. 관내사전 투표에. 그러면 계속 이게 자석 투표지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볼 것 아닙니까? 그 중에는 가장 심한 3개가 훼손되면서 붙어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피고가 관내사전 투표 우편 봉투에 풀기가 묻어서 그렇다는 말을 그냥 그렇다는데 하고 거기 이렇게 노란 저희가 볼 때는 테이프 비슷한 그런 것들을 종이 봉투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피고가 주장하면 그렇다라고 하면서 딱 하나 감정 목적물 채택하고 그 목적물도 아니에요. 그것도 감정 목적물로 채택한다가 아니고 감정물로 유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감정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뒤에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정 확실히 채택한다는 것도 아니고 뒤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조차도 그렇게 짜게 한 것입니다.
그걸 안 받아주고 그 수십 개 중에 하나, 그것도 불확실한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발이 투표지에 해당하는 이 끝이 너덜너덜한 그런 것들 출연했습니다. 위조 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용지에 있어서는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 신권 가발적인 것, 이런 것도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 중에는 훼손이 많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뭐 너덜너덜해져서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왜 훼손, 어떤 사유로든 급조를 해놓다가 훼손이 됐으니까 왜 그걸 버리지 않고 썼냐. QR코드를 새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다 QR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이야기는 아예 안중에 없죠.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아예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감정으로도 채택을 안 해주는 겁니다. 간신히 수십 개 보여주면 하나 그것도 유치한다, 이런 표현으로. 그 다음에 이상 기표인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 기표인을 처음에 수십 개 들고 가봤더니 예상대로 뭐 전부 유효고 감정 전혀 유치조차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신 처음에 싸워서 얻어낸 사진은 다 찍는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다행히 법원 직원 중에 협조적인 분들, 애국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거 골라내서 다 여기 와서 사진 찍으라 해서 이상 기표인들이 엄청나게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이제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아까 네, 박주현 변호사도 있고 한상천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요. 근데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예. 도장이 있네. 예, 도장 얘기. 여기 이제 기표하는 도장이 있었는데 거기 우리가 도장을 가지고 직접 찍어봤어요. 맞는 도장이라서 찍고 그걸 가져가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랑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턱없이 컸습니다. 커서 그 선관위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한번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오래돼서 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돼서 이렇게 불었다. 난 그 농담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기표의 크기가 다르다는 그 착안을 하고 주의 깊게 관찰을 했던 박주현 변호사가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이 기표 도장입니다. 이게 기표 도장입니다.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사용된 기표 도장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투표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투표지가 이것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표 도장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 기표 도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7자루가 있었는데 그 7자루가 전부 똑같죠. 똑같고, 그리고 그걸 심지어 어디서 구했느냐, 선관위가 버린 그 고물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기표 도장 아니다, 정식 기표 도장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 기표 도장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재검표에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모든 총선은 이제 다 무효가 증명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콧하고 나왔지만 이미 이 모든 투표지가 다 바뀐 투표지이기 때문에 총선은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증거 보전 결정문과 안민영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증거 보전에서 내놓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투표지를 바꿔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또 한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또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표 상황표하고 투표 관리관 도장을 최근에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지 한번 제대로 걸려봐라. 그래서 도장과 그 투표지의 인쇄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투표지에서 도장 위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한테 그 커튼 뒤에 가가지고 이거는 명백하게 도장 위에 선이 있는 거다.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무효선언 해달라. 아니면 감정물로도 삼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학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막 수다 떨면서 어때? 내 눈에는 그냥 뭐 정상으로 보이는데 이래갖고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제기가 커튼 뒤에 가서 네 명이서 의견을 조금 교환하다가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다 기각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표지가 본투표지였습니다. 본투표지였는데 이 가운데 윗부분이 이렇게 인쇄 자국들이 헛뿌려진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투표지 인쇄 장면을 3박 4일간 봤습니다. 새벽 낮 그 밤까지 막 급하게 갔습니다. 우리 토리 형님도 같이 이제 가서 보이콧을 했었는데 보이콧가 아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어쨌든 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조금만 이상이 있는 투표지 다 갑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의 완전 무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문제 있는 투표지는 다 새 걸로 갈아버려요. 그래서 새로 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한 게 처음에 한 300~400장이 나왔습니다. 300~400장을 다시 이제기했는데 역시나 기각. 감정 목적물로도 유치 안 해. 조서에도 기재를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1725장이 나왔어요. 1725장은 조서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자기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이번 4.7 보궐선거에 안양 PNC라는 그 인쇄소에서 자기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표는 다 간다. 새로 받는다. 그것이 선관위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투개표록을 다 봤어요. 투개표록에는 이상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는데 투표지 쏠림 현상이 있어서 투표지를 바꿨다. 재발급했다. 문제가 있는 투표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재발급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중투표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었던 것이 8장이나 나왔습니다. 아니 그 피고 대리인이 선관위가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뭐 유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투표록, 개표록에도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었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관위가 교부한 투표지가 아님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투표지가 교부가 되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록에 보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배부되어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줬음 이런 게 있어야 되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어서 개표록에 없어서 이것을 유효 처리했음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와 있어야 선관위가 교부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피고가 뭐라 얘기를 하면 그냥 다 기각이에요. 그러면서 옆에서 봤던 참관인이 뭐라고 그들의 행동을 봤는데 선관위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쳤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선관위가 국민을 가지고 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혁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망가진 대법원, 이렇게 망가진 선관위, 이렇게 망가진 국가기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위대한 선배들이 이룩한, 위대한 조상들이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더 이상 우리는 대법관한테만 이 재판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심판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표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유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걸 유효라고 인정한 사람이 법관 자격이 있는지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잘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같이 주관분이 많지만 우리 조슈아도 있고 한승천 대표도 있고 너무 좋은 말씀을 그다음에 해주시고 또 누굽니까? 우리 김 변호사도 김한민 변호사? 자, 계시는데 이제 남은 분들은 1분씩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저 한상전 변호사, 한상전 대표님.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1분 지나면 끊습니다. 예. 20년 동안 이 부정선거 투쟁을 해왔는데 성공의 수준도 많이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선거 부정으로만 계속 사와서 이번에 이거 재검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까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계속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선관위를 그 판결로서 좀 더 기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선관위는 계속 부정선거를 해서 우기고 그 선관위를 위해서 대법원은 허위 판결, 사기 판결을 내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기 판결의 원조가 2003 수 26. 그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람이 이용훈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옛날 대리인 때. 그리고 그 판결문을 만든 사람이 고현철, 변재성, 강신우, 장재식 대법관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거들나 반드시 항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판결문을 판례로서 사용하니까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저는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검장을 보니까 이미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닙니다.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믿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양심 있는 세력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 부정선거를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슈아. 저게 그러면 방송 때문에 선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저거 아, 그리고 맞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니라 원고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말조차 꺼내는 것도 우스갯거리로 돼버리는 이런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여기 오산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선거무효 소송과 증거 보존이 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얼마나 어려운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탄압을 그리고 협박을 받고 있는지를 저는 새삼 정말 느꼈습니다. 그런 거를 이겨내시고 오늘 용감하게 또 재검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가지고 정말 이게 보이콧이라는 것도 전쟁터에서 이 적군에 대해서 엄청난 한 방에 핵폭탄을 날리는 이거 엄청난 공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반대로 또 본인에게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예전 합참 의장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정말 오늘 훌륭하게 정말 싸워주셨다. 대법관에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용기 내서 하셨다. 이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뤄질 모든 재검표에서 다른 원고분들도 힘을 내셔서 정말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져서 이때 지금 오늘에 있었던 황당한 일들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표지는 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관들의 행태 그리고 이게 조금만 말씀드리는데 가슴에 팻말을 검증 보조 이렇게 써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투표지를 조작하는 걸 보고 황당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선관위 직원들이었습니다. 대법원 법원 직원들도 아니고요. 선관위 직원들이 검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피고가 하는 그런 재검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될 때 이제 대법원들이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원고분들이 특히 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꼭 앞으로 남는 이 재검표를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이 부조리한 대법원의 실체를 더욱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는데 동참을 해주시고
국민들도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구호를 좀 외칩시다. 자, 대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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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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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제대로 재검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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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대호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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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